안녕하세요. 안나쌤입니다. 오늘 함께 할 수업 영상의 주제는 생활 속 디자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생활 속 디자인의 핵심 질문은 첫째, 디자인의 의미와 디자인의 조건은 무엇일까?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입니다. 오늘 수업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발견하고 디자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 디자인은 왜 필요할까요? 디자인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어느 날 바나나 우유가 먹고 싶어졌어요. 집 앞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 가서 바나나 우유를 고르려고 하는데 진열장에 두 종류의 바나나 우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나나 우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 몸통에 중간이 꺾여 있는 용기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 바나나 우유는 매끈한 병, 흰 병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바나나 우유를 처음 먹어보기 때문에 맛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바나나 우유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첫 번째 바나나 우유 혹은 두 번째 바나나 우유? 자, 어떤 바나나 우유를 선택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 바나나 우유를 선택하셨나요? 둘 다 처음 먹어보는 맛이기 때문에 어떤 바나나 우유가 더 맛있는지 먹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의 선택에 바나나 우유가 담긴 용기의 디자인이 고려된 것은 아닌가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알게 모르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디자인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디자인들에 둘러싸여서 생활하고 있죠. 처음 먹어보는 바나나 우유 혹은 비슷한 맛의 바나나 우유를 고를 때에도 우리는 제품의 디자인을 보고 고릅니다. 이왕이면 더 마음에 들고 내 눈에 예뻐 보이는 물건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밋밋한 바나나 맛 우유의 용기보다는 이왕이면 눈, 코, 입에 캐릭터가 그려진 바나나 맛 우유를 선호하기도 하고 오로지 글씨만 적혀있는 하얀색 병에 담긴 바나나 맛 우유를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일러스트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뚜껑에 패턴이 그려진 바나나 맛 우유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죠. 디자인은 이러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는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을 홍보하기 위해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여 수상된 작품으로 직지 캐릭터를 선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자체를 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어렵고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직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좀 더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디자인을 사용한 것입니다. 직지 캐릭터를 내세운다면 어린 아이들도 성인들도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혹은 흥미로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요. 이건 역시 바나나 우유를 선택하게 하는 제품 디자인처럼 캐릭터 디자인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디자인의 종류는요,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의 시각문화 환경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디자인인 시각 디자인부터 일상생활 속 물건들에 접목되어 있는 제품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 환경을 디자인하는 환경 디자인, 그 밖에도 매일 입는 옷의 패션 디자인, 연극이나 영화, TV 등 여러 무대에서 사용되는 무대 디자인, 웹상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일러스트를 제작하거나 웹페이지를 만드는 등의 웹 디자인, 그리고 안나쌤의 캐릭터처럼 어떤 대상을 대표하고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디자인, 또 특정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그리고 제품을 포장하는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포장 디자인까지. 디자인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고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이미 디자인은 우리의 삶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디자인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고 다양한 디자인의 종류와 사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볼까요? 디자인이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디자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넓게 바라보았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결정하는 과정까지도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디자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꼭 디자이너가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영상은 어떻게 시작할까? 수업의 내용은 어떻게 전달할까? 등을 고민하고 수업 계획을 세우는 건 역시 선생님이 수업을 디자인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오늘날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의 5가지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 질서성입니다. 각각의 뜻을 살펴보면 먼저 한목적성이란 디자인은 사용 목적에 합당해야 한다. 즉 사용 목적에 알맞게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가장 큰 일자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기능성, 실용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그 디자인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맞게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한목적성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의 조건은요, 신미성입니다. 신미성은 말 그대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디자인에서의 신미성은 대중이 느끼는 보편적인 미의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의식은 항상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시대, 민족, 사회, 개인, 유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또 복합적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에서는 대중에 의해 공감대가 형성되는 미를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디자인의 조건은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은 다른 디자인과 차별되는 것으로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감각에 의해 새롭게 탄생하는 것,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은 시대를 앞서 나가기도 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나아가서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럼 네 번째 디자인의 조건은요, 경제성입니다. 디자인이 아무리 아름답고 독창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제적이지 못하면 디자인이 상용화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성은 경제의 논리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허용된 경비, 주어진 조건 안에서 가장 좋은 디자인, 최대의 디자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경제성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조건은 질서성입니다. 질서성은 앞서 살펴보았던 4가지의 조건인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목적성, 신미성, 독창성, 경제성, 질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최상의 디자인을 우리는 굿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디자인의 조건들을 갖춘 여러 가지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디자인의 분류입니다. 디자인의 분야는 아주 다양한데요. 큰 범주로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각 디자인을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이란 시각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모든 디자인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시각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모든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말할 때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시각 디자인에는 그래픽 디자인, 영상 디자인, 포스터 디자인, 광고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 편집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픽토그램 등 이렇게 많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제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은 말 그대로 제품을 디자인하는 일련의 과정과 결과물을 말하는데요. 제품의 신미성과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활동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에서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외형적 특징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문화 창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는 산업 디자인, 공예 디자인, 패션 디자인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디자인이 있습니다. 환경 디자인은 사람이 생활하는 실내 공간, 가구, 주택, 정원, 도로와 건물, 거리의 시설물 등 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화와 통합을 추구하는 디자인입니다.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건축, 공공디자인 등이 환경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디자인의 사례들을 그림과 사진 등의 이미지를 통해 살펴볼까요? 먼저 시각 디자인입니다. 그림, 사진, 컴퓨터 그래픽 등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 디자인인 시각 디자인에는 광고, 포스터, 편집 디자인 등등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시각 디자인의 구체적인 사례로 첫 번째로 살펴볼 디자인은 포스터 디자인입니다. 포스터 디자인은 우리 주변에서 영화 포스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좀 더 옛날의 포스터, 하지만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는 알폰스 무아의 포스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작품은 알폰스 무아의 랑스 향수 로도 포스터입니다. 상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향수 판매를 위한 포스터 디자인인데 마치 예술작품처럼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는 것이 알폰스 무아 작품들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보시는 작품은 똑같은 무아 작품의 사라 레브나를 위한 공연 포스터이고 세 번째 작품은 모라이바 교사 합창단의 포스터입니다. 포스터는 시각 전달 디자인의 기본 형식으로 보통 지면 위에 가장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하는 매체입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사라 레브라를 위한 포스터는 공연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포스터는 신문, 잡지, TV 등 다른 매체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가치를 포착하는 데도 많이 활용됩니다. 다음은 포장 디자인, 패키지 디자인입니다. 포장 디자인의 예시로 가지고 온 작품은 같은 작가 알폰스 무하의 르페브르 유틸사의 비스킷통 디자인입니다. 1890년대의 비스킷 포장 디자인이 이렇게 우아하고 세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디자인은 오늘의 영상 초반에 여러분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보여주었던 바나나 맛 우유 디자인으로 선생님이 인포그래픽 디자인으로 바나나 맛 우유의 포장을 조합해서 만든 예시입니다. 정리하면 패키지는요, 상품을 보호하고 수성이나 진열의 목적으로 제품을 넣는 용기를 말하는데요.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소비 생활이 다방면으로 풍부하게 됨에 따라서 소비자들의 주의와 흥미를 갖게 하기 위한 요소들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의 또 다른 사례로는 광고 디자인이 있죠. 광고 디자인이야말로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주치는 디자인일 텐데요. 이 작품은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공익광고 디자인입니다. 도로 위의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는 문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도로 위를 걸어다니는 어린이를 보면 신호등이 아니더라도 빨간 신호등을 보면 멈춰서는 것처럼 멈춰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메시지죠. 광고 디자인은 이렇게 지면으로 한 장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광고 영상으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광고 디자인은 주로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여 행동하게 하고 판매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를 가집니다. 특히 상업 광고가 그러하는데요. 공익 광고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광고 디자인에 담아서 사람들을 행동하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것들이 정보 전달로 이루어지며 광고는 그 중에서도 현대사회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선생님과 지금까지 여러 영상을 함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졌을 것 같은 안나쌤의 캐릭터도 캐릭터 디자인의 일종이고요. 영상 초반에 보았던 직지의 모습을 의인화, 형상화한 건 역시 캐릭터 디자인의 일종입니다. 정리하면 캐릭터란 하나의 인격을 갖는 형태이며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제품, 게임 등에 적용했을 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이기도 합니다. 캐릭터는 단순한 그림이나 형상이 아니라 지속성과 동일성을 가지고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했을 때 대중문화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시각 디자인의 종류 중에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디자인은 픽토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픽토그램은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 사용했던 픽토그램입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픽토그램은 단순해 보이지만 이 픽토그램 하나를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들이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내용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합니다.
픽토그램은 그림을 뜻하는 픽처와 정보를 뜻하는 텔레그램의 합성어로 누구나 보았을 때 같은 의미로 통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만든 기호, 즉 그림 문자인데요. 평창올림픽 픽토그램 외에도 공중 화장실 문 앞에 붙어있는 사람 모양의 기호들도 픽토그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조건, 그리고 디자인 사례들을 떠올리면서 차근차근 오늘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디자인 첫 번째 시간, 저는 안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